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사전투표를 일주일여 앞두고 부산의 3,400여 곳에 선거 벽보가 부착됐습니다. 이 벽보를 훼손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도 법에서 규정하는 크기의 소품을 활용하는 등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전략 공천된 여야 후보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까지 팽팽한 3파전이 펼쳐지고 있는 수영구 선거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 연말 가덕신공항이 착공에 들어가지만 해당 부지 주민들은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대항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을 알리는 벽보도 부착됐는데요. 이 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가림막에 선거 벽보가 붙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시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의 포스터입니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를 비롯해 학력과 경력 등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때문에 벽보를 훼손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앞선 21대 국선에선 선거 벽보를 손과 커터칼로 찢는 등 사하구에서만 3건의 훼손 사건이 접수돼 고발 조치됐습니다. 찢거나 태우는 등의 훼손 외에 낙서를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선거 벽보 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선거 벽보 외에도 후보자들이 내건 현수막 등도 훼손하면 안 됩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28일과 29일 양일간 부산의 주요 도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3,400여 곳에 선거 벽보를 설치했습니다. 앞선 21대 국선보다 200여 곳 줄어든 겁니다. 한편 이번 선거 벽보 부착 업무가 민간 위탁으로 바뀌면서 업무 처리에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이 사하구 일대 선거 벽보 부착 지역 5곳을 오전과 오후 2차례 방문했지만 부착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날 비로 부착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확성기 등의 음향 장비를 이용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유권자도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후보 등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본인이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소품은 길이, 너비, 높이 각 25cm 이내여야 합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SNS 등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15대 총선 이후 21대 총선까지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됐던 수영구 선거구에서는 전략 공천된 여야 후보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까지 팽팽한 3파전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치열한 선거전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수정당 텃밭인 수영구 선거구가 누구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유동철 후보는 지역 연고는 없지만 부산을 위해 일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연구자이기도 했고 연구를 통한 결과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실현시키는 것까지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도 가능하고 정책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그거를 실천해서 실현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저는 전천후, 공격수, 유능한 유동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후보가 취소되면서 전략 공천받은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는 국민의힘 조직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동아일보에서 32년간 언론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각계, 정치권, 재계, 학계 여러 분야의 그 어피니언 리더들과의 그 광범위한 네트워크, 폭넓은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상당한 인맥 네트워크라는 게 일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강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장해찬 후보는 유일한 수영구 출신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유일한 수영구 토박이 출신 후보이기 때문에 수영구 골목골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이기면 바로 복당합니다. 그런 힘도 네트워크도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철 후보는 밀락동 한 상가를 방문해 인물 알리기에 열을 올리며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발전의 동력은 저는 광안리에 많이 들어오는 젊은 층들의 유입 속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안리를 젊은이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젊은이들 공연하게 만들고 그거를 지역 주민들 즐기게 만들고 이 젊은이들이 또 하여튼 사적 역사 공원들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것들이 수용구에 많으니까 이걸 동선을 따라서 쭉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광안리를 중심으로 수용구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연욱 후보는 광안리 해변을 세계적인 해변으로 발전시켜 유입 인구를 크게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좀 상권을 활발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유입 인구를 늘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선 가장 큰 주 무대인 광안리 해변 주변의 모든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이가 저는 가장 핵심 문제라고 보고요. 이를 위해 광안리 해변을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 시킬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인 논의가 벌어지고 좀 상당한 전문가들과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후보는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밀락동과 광안동 일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역세권이 아니고요. 광안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동방 오거리의 지하철 3호선을 연장시켜서 새로운 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1호 공약인 동방 오거리역 신설이 그 주변 일대 분들에게 역세권 혜택도 드리고 광안리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유동철, 정연욱 여야 후보의 장예찬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로 선거전을 펼치면서 부산에서 관심 지역으로 부상한 수영구 선거구.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보수 지지층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가덕신공항은 올해 12월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항 건설로 사라지게 될 대항마을에는 50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이주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부산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도 대항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가덕 신공항 착공까지 8, 9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올해 12월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거지가 되어야 되는 이런 마당에 왜 정부는 가만히 반감만 하고 있는 겁니까? 부산시는 저희들은 부산 시민이 아닙니까? 지난 1월 강서구청 명의로 주민들에게 물건조사가 통보됐습니다. 물건조사는 토지와 건물 등의 위치와 형태 등을 파악해 보상의 기준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보상을 우선 진행하려는 움직임에 주민들은 이주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당시 물건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당장 물건 조사는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당장 갈 곳은 없고 정해진 장소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에코델타 시티 내 미분양 토지를 용도 변경해 주민들에게 분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를 이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은 생계 대책도 함께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항건설은 국토부 주관, 보상과 이주 관련 업무는 부산시가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부산시에서 권한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주민의 의사를 갖다가 반영해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국토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직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상구 낙동제방 벚꽃길은 봄의 전령사 개나리와 함께 벚꽃이 어우러져 나들이 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낙동제방을 따라 펼쳐진 벚꽃길. 나뭇가지마다 팝콘처럼 매달려 있는 새하얀 꽃망울에 나들이 객들의 표정도 설렘이 묻어납니다. 해마다 여기에 우리 강아지 블랑이하고 산책 오거든요.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벚꽃이 조금 살짝 덜 피긴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어요. 꽃샘추위에 봄비까지 이어진 변덕스러운 날씨에 아직 만개하지 못한 꽃망울이 야속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살랑이는 봄바람을 맞으며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할 수 있기에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이제 벚꽃 피니까 애기랑 같이 이런 예쁜 꽃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는데 조금 바람이 센 게 좀 아쉽긴 한데요. 근데 햇볕이 따뜻해서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날씨가 이제 화창해가지고 좋았어요. 그런데 만개가 좀 안 된 게 좀 아쉽긴 했었어요. 이 봄의 전령사 개나리와 함께 벚꽃이 어우러지며 낙동제방 벚꽃길은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벚꽃길로 꼽힙니다. 삼낙 벚꽃축제가 올해부터 낙동강정원 벚꽃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부산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벚꽃이 이번 주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곳을 찾는 나들이객 발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눈살을 찌푸렸던 불법 노점상은 푸드코트존을 만들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28일 오후 4시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주물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70대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기계과열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8일 밤 9시 40분쯤 동서고가도로 확장램프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불에 타 7,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차량 엔진룸에서 제품 결함으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낙석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옆 암벽 일부가 무너지며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하구 당리동의 한 아파트, 낙석 방지용 그물이 찢겨 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곳이 녹으며 무게를 견디지 못해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뭐가 그런 소리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하고 창문 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낙석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석 대가 부서졌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낙석 사고가 발생한 곳인데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덩어리가 좀 큰 게 떨어졌었고 그래가지고 차들 못 들어가게 한 거거든요. 이곳은 급경사지 중에서도 특히 높은 급경사지로 위험도가 높은 곳. 입주민들은 언제 또 낙석 사고가 이어질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나더니 그렇게 스스로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팽창하면서 녹으니까 이렇게. 사하구는 낙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훼손된 낙석 방지망과 암벽 붕괴 방지 보조재를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공사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은 11호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응급복구 공사를 준비 중인데 일단은 아파트 측하고 소유주한테 일단 저희가 안전 이행 조치하라고 이제 명령이 나갔고요. 한편 부산시는 사고 발생 지역에 재난복구 비용 3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미등록 급경사지 200여 곳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의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 공간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올해 개관하는 국립청소년 생태센터인데요. 생태학습과 체험은 물론 숙박도 가능해 지역의 청소년 단체 거점 시설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는 지금 사하구 울숙도 체육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첫 국립청소년 수련 시설인 국립청소년 생태센터가 완공됐습니다. 이달 문을 열 예정이었는데 내부 안전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관을 7월로 연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센터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까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센터 면적은 6만 4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9개 크기입니다. 투입된 사업비는 350여억 원. 전시 사무동과 숙박을 할 수 있는 생활관, 직원 숙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관은 3층 건물로 1층엔 80명이 앉을 수 있는 영상관과 강의실, 미디어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2층으로 가면 강의실이 더 있고 실험실이 따로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를 살펴보고 종이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식물실, 3차원 영상인 홀로그램으로 새를 관찰할 수 있고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조류실을 비롯해 살아있는 곤충을 보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준비할 예정이고요. 지구 환경에 대해서 특히나 생태와 관련된 곤충, 조류, 식물에 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본관 맞은편의 생활관 역시 3층 건물입니다. 내부의 방은 모두 2인실입니다. 인솔자와 장애인을 위한 방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100명이 숙박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 옆엔 식당과 실내 체육 활동이 가능한 대강당도 있습니다. 생태센터는 학교 교과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자연생태 체험 공간으로 숙박과 당일 체험이 가능한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생태센터는 오는 6월까지 누리집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구성을 마무리한 뒤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평균 투표율을 웃돌았습니다. 이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곤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은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번 4.10 총선은 어떨까요? 역대 전국 총선 투표율을 강현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치러진 21대 총선 먼저 짚어봅니다. 투표율은 66.2%, 4,390만여 명 선거인 가운데 2,9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투표했습니다.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긴 건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처음입니다.
결과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26.7% 정도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인 사전투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했던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전체적인 투표율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7대 총선은 어떨까? 2004년 17대 총선에선 20대에서 40대 투표율이 과반을 넘기며 투표율 60.6%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이 과반인 152석을 넘기며 진보 정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18대 총선에선 투표율이 하락해 역대 최저 투표율인 46.1%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과반인 153석을 넘기며 보수 정당이 역전성을 거뒀던 양상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도 마찬가지. 투표율이 54.2%에 그치자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으며 보수 정당이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었습니다. 이후 20대 총선에선 60%에 근접한 58%까지 투표율이 오르자 판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23석을 얻으며 접전 끝에 승리한 겁니다. 투표율 60%에 근접하거나 넘는지가 역대 총선 판세를 좌우했던 기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율 60%의 공식이 적용될지 지켜볼 상황. 막판 변수인 투표율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BTV 뉴스 강윤진입니다. 부산 북부교육지원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 등에 이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에 나섭니다. 북부지원청은 정기적으로 통학로 학교 자체 점검과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이나 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통학로 안전망 구축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 가락초 등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업체를 통한 통학로 점검 용역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오는 5월 16일까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가치를 담은 부산 도시 브랜드 굿즈 디자인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분야는 부산 도시 브랜드를 활용한 생활 소품과 패션 잡화, 어린이 상품, 공예품 등입니다. 시는 공모전을 통해 개발된 상품을 부산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활용하는 한편 오는 8월 중 개관하는 가칭 부산 브랜드샵 입점 기회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합니다. 강서구는 오는 11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30곳을 방문해 세대에 따른 교통사고 유형과 교통수단 이용 시 주의점, 횡단보도 안전수칙 등을 교육합니다. 구는 지난해 37개 시설 4,700여 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